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대화 전문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감대화의 첫 번째 요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공감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하고 말해야 하는 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그리고 코로 냄새 맡은 것, 혀로 맛본 것, 감촉으로 느낀 것, 즉 눈, 귀, 코, 입, 이 몸으로 알아차린 사실만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거나 미루어 짐작하여 말하지 않아야 하고 과장하거나 과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단어는 나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 전달법 혹은 아이메시지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자녀의 방에 방바닥에 옷이 놓인 것을 보았을 때 너는 매번 옷을 이렇게 던져놓더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과장한 거고 평가한 것입니다. 매번은 과장이죠. 매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매번 옷을 바닥에 놓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이야기만 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던져놓더라 라는 표현은 내 생각에 의한 평가죠. 자녀는 의자에 걸쳐 놓았는데 떨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의자에 걸쳐 놓은 옷이 떨어진 거라면 자녀는 뭐라고 말할까요? 던진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항의할 거고 이 말 이후의 대화는 소통하고는 멀어지게 되겠죠. 또 자녀의 대답이 매번 아니에요! 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되었고 평가된 말은 자녀에게 비난의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 경우를 상황의 요소의 설명에 따라서 말한다면 내가 방바닥에 있는 너의 옷을 보니입니다. 자신이 본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요소의 설명대로 지금 알아차린 사실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조언은 평소에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말할 때 자신의 생각과 평가, 비난을 섞어서 쏟아내곤 합니다. 일단 평소에 나오던 말을 멈추고 사실만 말하자 라고 생각한 후 나로 시작하는 말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 요소는 현재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번에 옷을 바닥에 놓은 것을 재인식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때의 느낌이 또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난번에 바닥의 옷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했었다면 그 느낌이 다시 올라와 공감의 문을 열기 어렵죠. 어린아이들은 전날 부모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또 안기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 대화의 방법도 지금의 대화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의 상황을 가져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문은 열리기도 전에 더 단단한 마음의 벽을 한 칸 더 쌓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바닥에 있는 옷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에도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옷을 이렇게 놓았어? 라는 말은 멈추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옷이 바닥에 있어서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오늘도 바닥에 있는 옷을 보니? 라고 정확한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건 어떨까요? 구체적이고 있는 그대로인 상황을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물을 엎지른 후에 후회하는 것과 같은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말하면서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하면서 말할 수 있다면 입이 도끼가 될 확률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상대와 내가 같이 TV를 보고 있다면, 즉 서로 같이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상황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아는 상황이라도 더 설명을 하거나 강조하고 싶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니 혹은 내가 뭐뭐 하다는 말을 들으니 라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보길 권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상황 요소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처음 공감 대화를 연습할 때는
생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고 또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공감 대화에서 상황 말하기를 훈련하는 건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내가로 시작하고 감각으로 체득한 것만 말하는 것은 상대도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가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옷이 바닥에 있는 것은 상대도 당연히 수긍하는 상황이겠지만 매번 이라고 말하거나 던져놓았다 라고 표현한다면 상대가 수긍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처음 외국어를 배워서 말할 때는 머릿속에서 단어와 문장을 생각하면서 말하죠. 하지만 모국어를 할 때는 생각과 동시에 혹은 생각은 안 했는데도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하죠. 공감 대화를 배우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공감 대화로 말할 때는 머리로 생각한 후 말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차차 익숙해지면 모국어를 하는 것처럼 공감 대화가 술술 나오고 또 그렇게 되면 삶은 당연히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상해서 공감 대화의 첫 번째 요소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볼 때 한번 상황의 언어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책가방을 던져놓았을 때 왜 그랬니? 치워! 라는 말 대신에 엄마가 바닥에 놓여있는 책가방을 보니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상황의 언어로 상황을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